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IFRS 17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은요 새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 회계 기준인데요, 이것 때문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집중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험주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요, 오늘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보험주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새 국제 회계 기준이 뭐냐면요, IFRS 17인데요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 회계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IFRS4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2021년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1년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한숨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보험계약 수익 비용 인식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보험료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험을 들고 내는 매달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가 전액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는데요, 이 IFRS 17이 되면요, 보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대가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예정보험금, 계약 서비스 마진만 보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현가평가를 했는데요, 시가평가를 하면요, 이제 실질 금리를 반영해서 부채 할인율을 계산하니까 부채가 크게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이자율로 부채 할인율을 적용해버리면 미래의 부채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보험연구원에서 연구한 걸로 따르면요, 40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부채가 보험회사에 증가한다. 일단은 뭐 겁나 보이죠.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성생명이 22.5조, 그 다음에 하나가 7조, 교보가 5조, 기타 이제 25개 생보사가, 이건 작으니까요, 6.8조, 이 정도 부채가 증가한다는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내막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40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하는데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서요. 자, 좀 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면요, 삼성생명마저 국내 1위죠. 부동의 1위인데요, 지급 여력 비율, 이걸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합니다. RBC 비율은요,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자, 삼성생명마저 100으로 떨어진다. 지금 IFRS 17을 바로 도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요,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킥스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 RBC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이 100이 안 넘으면 다른 보험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국내 보험사 중 RBC 비율이 300 이상을 유지해온 삼성생명마저 RBC 비율이 100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100 미만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00%가 넘었죠. 근데 이제 IFRS 17로 바뀌면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삼성이 떨어지면 뭐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한번 보시면요, 이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방법은 이제 자본 확충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면요. 그렇다고 증자하자니 주주들로부터 원성이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후순위 채권하고 신종 자본증권 발행으로 RBC 비율을 맞추려고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행을 했어요. 교보도 발행하고 하나생명도 발행하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IFRS가 뭐냐?
IFRS 17은요,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견 취지는 좋습니다. 뭐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하게 키운다는 건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보험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거의 일부 보험사는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IFRS 17의 특징, 뭐 간단한 것만 보면요, 통일된 기준서, 보험 부채 공정가치 평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그동안은 매출이었는데 매출에서 제외되고요, 보험 만기까지 고르게 이익을 인식한다. 예전에는 수익을 즉시 인식을 했죠. 만약에 오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만기까지 한꺼번에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매출로. 그러니까 수익 잡기가 편했죠. 지금은 이제 고르게 인식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럼 보험회사들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왜냐하면 부채가 이제 즉시 반영되니까, 아까 40조 원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삼성만 해도 26조 원이 증가하고요. 그래서요,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연금하고 저축성 보험을 이제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이 예전에는 매출이었는데요, 지금은요 부채예요. 부채. 이걸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연금하고 저축성 보험은 이제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하고 아마 연금이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카 실황수 축소하고 GA를 활성화한다. 이거는 이제 비용 축소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좀 더 살펴보면요, 보험회사가 이제 전략이 이거예요. 저축성 보험 축소, 그 다음에 변액 종신보험 활성화. 이거는 이제 부채로 인식을 안 하니까 이거 활성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조직 슬림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축성 보험은 당연히 이제 축소되거나 없어지겠죠. 왜냐면 부채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변액 종신보험은 활성화를 해야죠. 이거는 부채로 인식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연금이,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하고 연금이 이제는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판매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변액 종신보험은 활성화될 거다. 그 다음에 GA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비용 축소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이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41조 정도 팔다가 2018년도에는 33조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IFRS 직격탄을 맞는 저축성 보험 했는데요,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채인데요. 팔면 팔수록. 그러면 팔고 자본 확충하고, 판 만큼 또 자본 확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보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자, 그래서 보험사의 대응,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채가 폭증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40조 이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다 떨어지니까요, 부랴부랴 이제 고정비 축소, 자산 매각,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고정비 축소하고요. 고정비 축소가 별거 없어요. 지점 통폐합,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GA를 통해서 보험을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책임 준비금이 뭐냐면, 보험을 팔았을 때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돈을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회피 위해서 이제 변액보험은 이제 고객이 아닌 말로 투자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책임 준비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률 제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고 그러면요, 지금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종 자본증권, 그 다음에 후순위채, 뭐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험사들이 이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아까 뭐 지점 없애고요, 중간 관리자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 만기 보험 상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부채거든요.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보험 부채가
확대되기 때문에 100세 만기 상품은 점점 사라질 거다.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가입하셔야 좋습니다. 자, 보험이 단순화되고 특이하게 줄어든다. 지점 통폐합은 말씀했고요.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다. 자, 이것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IFRS 17 비용 축소 차원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RBC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는 272% 양호하죠. 지금은 현 회계기준 체계하에서는 양호한데요. 손해보험은 242. 이게 IFRS 17이 도입되면 삼성생명도 100%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별로 봐도요. 삼성이 1등이에요. 304% 지금 RBC 비율. 이제 뭔지 아시죠? 지급 여력 비율. 자, 손해보험사도 이제 삼성 화재가 제일 양호한데요. 손해보험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만기가 짧은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IFRS에 조금 비켜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 생명보험사예요. 생명보험사가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RBC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삼성생명도 100% 미만이다. 자본확충 하지 않으면. 자, 이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이제 불협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위험 개수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동산 자산을 파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을 판다는 얘기는요.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죠. 삼성생명은 뭐 런던 빌딩 얼마 전에 매각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한 1조 한 4천억 원 정도를 매각을 했어요. 삼성생명은 워낙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까요. 자, 이런 자산들이 좀 부족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후순위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종 자본증권, 부채인지 자본인지 좀 애매한 신종 자본증권, 그게 이제 자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발행을 하고요. 이제 삼성생명은 좀 여력이 있으니까 부동산도 많고 하니까 지금 강남, 광화문, 여의도 부동산을 매각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험사들이. 그래서요, IFRS 17에 따른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좀 비켜나 있다고 그랬죠. 위험도를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요. 저위험군은 뭐 KB, 하나, TB, IBK 이런 오렌지 라이프가 눈에 띄네요. 작은 보험사들. 그래서 오렌지 라이프는 평가를 잘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비상장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중간 의원군 미래에셋이 눈에 띄네요. 자본금이 좀 작으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 고위험군은 동양 이런 거는 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죠. 제가 이제 동양생명 매각 가능성 해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양생명이 우수해서 그렇게 소개드린 게 아니고요. 매각 측면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동양생명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잠재의원군은 삼성하고 하나가 들어가 있죠. 교부는 비상장이고요. 픽3가 다 이렇게 잠재의원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삼성은 제가 예외적으로 그래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막은 그 삼성의 그 숨겨진 자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사들이 부랴부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쉽지 않다 맞추기는. 그러면요, 한번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IFRS 17에 대한 세계적인 보험회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요, 한국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당장 미국, 일본, 중국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다른 건 미국, 일본, 중국을 잘 따라하는데 이런 건 또 안 따라합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은 잘 안 따라하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또 따라합니다. 국제 기준에. 미국, 일본, 중국은 국제 기준에 따르지 않는데 한국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 거래세 인하나 이런 거는 국제 기준에 안 따르고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뭐 이런 거는 또 신속히 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국이나 유럽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미리부터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 회계제도에 기반을 둔 저항이 거의 없다. 준비를 완벽히 끝냈다는 얘기예요. 영국,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준비를 완전히 끝낸 영국, 유럽을. 요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이래서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은 이제 1년 연기됐죠. 2022년 국제회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1년 유예를 시켰으니까요. 준비 부족으로. 자, 미국 적용계획 없음. 일본 없음. 중국 없음. 대만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유예. 이 한국만 하여튼 기업에 부담되는 거는 신속히 받아들입니다. 참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기업이 건전성이 강화되는 거니까. 하지만 굳이 기업한테 그렇게 심한 부담을 줘가면서 그렇게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서서히 하든가 아니면 대만처럼 조금 여유를 주든가, 그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이게 뭐 미국, 일본, 중국은요 자기 거 쓴다 이거죠. 싱가포르는 뭐 작은 나라니까 싱가포르하고 비교할 것도 없지만 전면 적용한다 그거고요. 대만은 2년이나 유예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도 미국, 중국, 일본처럼 좀 서서히 준비 안 된 국가거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주가들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삼성생명이 13만 8천원에서 지금 8만 7천원까지 급전직하 했고요. 자, PBR도 0.54. 실제로는 더 낮습니다. 삼성은. 이제 PPS도 16만원짜리인데, 이제 퍼 15배. 이 정도 나오고요. 자, 하나생명은요, 더 떨어졌죠. 8,160원에서, 지금, 뭐 거의 주가가 무의미할 수준까지 3,980원까지 최저가 찍었다가 이제 지금 4,160원인데요. PBR은 0.3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자본확충이 그만큼 힘듭니다. 자꾸 신종 자본증권 발행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자 부담이 크거든요. 퍼도 6배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모가가 참고로 8,400원. 아까 삼성생명은 11만원. 동양생명은 더 심각하죠. 이거는 아까 고위험군 중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동양생명은 매각만이 살 길이다. 내가 볼 땐 그거거든요. 물론 PBR은 낮습니다. 0.31. 뭐 PPS도 15,000원짜리. 공모가도 15,000원 이상. 중국에서 인수할 때도 거의 9,800원인가? 그 정도 인수했는데 지금 4,000원대 하니까요. 주가는 많이 싼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삼성생명은 그래도 예외라고 내가 했습니다. 왜 예외라고 했냐? 보험사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지금 삼성밖에 안 남았다. 왜 삼성도 IFRS 17을 도입하면 100 미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삼성생명은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삼성생명 재무제표인데요. 자, 단기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 중에 주식을 보시면요. 이게 삼성생명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30조가 넘게 갖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보험사들이 이 위험자산을 팔면 위험 개수가 낮아져서 현금성 자산으로 변경되니까 위험자산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RBC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매각 이슈가 있고 별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없다. 무려 26조 원이나 쌓아야 되는데도 부동산 팔고 삼성전자 주식 매각하면 문제 없다. 그래서 생명보험 주식 중에서는 살 주식이 삼성생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손해보험은 괜찮습니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손해율도 요새 높여놓고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니까요. 손해보험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밖에 투자할 게 눈에 안 띕니다. 자, 참고로 하나생명 보면요. 8천억밖에 없어요. 세 발에 피죠.
동양생명은요 5천억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 다 팔 수 있는 자산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문제 안 되는 건 삼성생명만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주 전망이 그럼 어떠느냐. 자,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데요. 자, 저금리, 지금 금리도 안 좋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성장도 아니니까 보험주 매력은 없어요. 거기다다고 IFRS 17, 그 다음에 한국판 지급 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배당을 하고 싶어도 배당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학층이 시급한데 무슨 배당을 합니까? 보험주를 왜 투자합니까?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주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여기 뭐 IFRS 킥스 앞두고 자본학층이 시급한데 뭔 놈의 배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하락에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보험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삼성생명이 배당 성향을 50%까지 상향 발표했지만 이제 삼성전자 매각한 그 차익은 배당 자원에서 제외한다고 했고요. 하나생명은 2년 연속 당기 순이익 감소세로 배당 확대는 고사하고 유지도 못할 판이고요. 동양생명 마찬가지고요. 70%나 감소했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부진의 늪에 빠졌다. 그래서요, 이렇게 뉴스만 보면 보험주는 정말 매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자, IFRS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만약에 그 관문을 넘어선 보험회사다. 그러면 정말 매력이 아주 증가된 우수한 보험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에 무난히 대처하고 그 IFRS 기준을 맞춘 보험사, 맞추고도 자기 지급 여력 부위를 국가 권고 기준인 150%, 200% 맞췄다. 그러면 그 보험사는 투자 매력이 엄청 증가하고요. 그 보험사는 아주 건전성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볼 때는요,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보험회사가. 물론 이 IFRS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살아날 주식은 삼성생명밖에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보험회사 관련 IFRS 17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IFRS 17 보험회사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짓누르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주가가 갈 일은 없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3년밖에 안 남았죠. 거기에 살아난 보험사는요, 정말 알짜배기 보험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3년이란 기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요, 짧다면 짧습니다. 자, 거기서 거듭나는 기업은 정말 배당도 좋고 아주 우수한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준에 보이는 보험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 중에 삼성생명만 눈에 띕니다. 물론 오렌지라이프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그건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다른 보험사들은 뭐 PBR이 다 0.5배 미만인데요. 오렌지라이프 이런 것들은 0.7배가 넘으니까요. 거의 제값을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시중에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재테크의 중요한 한 축인 보험사, 보험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